5월 말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칩이 테스트에 통과 못했다고 라우트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래 HBM 칩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했는데 테스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매우 빠른 속도로 하락했어요. 반면 하이닉스는 반사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사에서도 많은 각광을 받았었고요.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 GTC 2024에 삼성전자 부스에 찾아가서 HBM3E의 친필 사인까지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심지어 부스에 전시된 HBM3 12H 제품에 황 CEO가 남긴 사인을 찍은 사진도 함께 공개를 할 정도였고요. 젠슨 황 CEO는 젠슨 승인 어프로브드라고 적었습니다. 이 제품은 24기가비트 D램 칩을 TSV라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로 12단을 쌓아서 36GB 용량을 구현한 제품입니다. 근데 자세히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간의 외국인이 이 시장을 주도한 점입니다. 하이닉스는 한 달 동안 15조 원을 매수했고 삼성전자는 25조 원을 매도했어요. 거래량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2,600만 건이고 하이닉스는 1,500만 건 정도 돼요. 라우터 통신이 나오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주가를 흔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개인과 기관이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센 건지 HBM 악재가 더 큰 건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은 멀쩡한데 한쪽만 움직였다면 주가 하락의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HBM이 뭔지 잠깐 볼게요. 넓은 대역폭의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라고 합니다. 넓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라고 부르는데요. 하이닉스가 13년도에 최초로 개발했는데 제조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곽광을 못 받다가 또한 비싸고요. AI 시대가 오면서 뜬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AI는 많은 데이터의 반복적 학습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대략 2천억 개의 데이터가 입력이 된다고 하는데 한 번에 많은 정보를 빼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D램을 차곡차곡 쌓는 HBM 기술이고 그림과 같이 좁은 공간에 D램을 여러 개 쌓아 올리는데 TS 공법을 썼어요. TSV 공법이라는 거는 칩에 구멍을 뚫어서 전도성 물질을 넣어서 많은 신호가 오가게끔 만든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HBM은 한 개의 기판에 GPU하고 DDR 램을 같이 붙여서 합체를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 판보다 더 데이터 통신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란 용량과 속도가 중요한데 많은 양의 용량을 쌓아서 올리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멍을 많이 뚫어서 대역폭, 즉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데이터량을 늘린 거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당장의 AI 시대에 맞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초당 대역폭이 기존 대비해서 한 5배에서 6배 이상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TS 고비 공법을 통한 HBM이 과연 중장기적인 궁극적 미래라는 겁니다. 전 약간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모두 중장기 목표는 차곡차곡 쌓는 거라기보다는 D램의 경우 얇고 용량과 효율이 좋은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봐요. 삼성은 12나노 클래스고 하이닉스는 10나노 클래스를 목표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좀 더 미세한 공정을 개발하긴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EUV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이 되게 좋고 효율성이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캐파 면에선 삼성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삼성이 V낸드, 3D 낸드 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은 메모리 셀을 수직으로 적정해가지고 용량하고 속도를 높이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다만 SK 하이닉스도 낸드에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생산 캐파하고 기술 채택 면에서는 당연히 후발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핵심 반도체 기술만 놓고 보더라도 원천 기술은 아직 삼성이 좀 앞서 있다고 보여요. TSV는 사실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후공정 공법에 더 가깝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재 쿼파만 보더라도 삼성이 하이닉스 대비 2배 정도 많은 한 달에 약 70만 장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2030년 중장기 투자 목표만 보더라도 삼성이 한 450조 정도 되는 반면에 하이닉스가 12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 하이닉스의 좋은 기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캐파가 뒤따라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삼성전자가 기술 개발을 계속 못한다고 해도 하이닉스는 많은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울밴더 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합니다. 현금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23년 말 기준으로 한 80조 정도 가까이 되고요. 하이닉스는 10조 정도도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즉 투자 가능한 현금도 하이닉스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에 열을 올린 이유도 당장 현금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먹고 살 게 필요했던 게 더 절실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세대 메모리하고 캐파에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HBM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페이스리프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좋은 것을 하면 수익성을 더 확보 가능한 기술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반도체의 끝판왕은 아닙니다. 전자부품은 또 수요자하고 사용자가 품질의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페이퍼 스펙을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못 맞출 가능성은 굉장히 미미하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맞췄는데 샘플 제출을 했을 거라고 판단돼요. 삼성전자가 퀄리티 테스트도 안 된 제품을 샘플링할 정도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극한 환경에서 필드 테스트 결과 일부 결점이 발견되는 건 이상한 현상이 절대 아니고 제조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일부는 상호간 협의로 일부 부족한 스펙을 계약 조건으로 보완할 수도 있고요. 스펙이 넘치면은 또 보장 물량이나 기간을 늘려가지고 또 대체가 가능한 아주 보편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현재의 승인 지연이 삼성전자의 몰락은 아니고 결국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HBM이 실패하면은 투자자만큼 상실감을 가질 이해관계자가 바로 젠슨왕 엔비디아 CEO예요. SK 하이닉스만으로는 대응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부족하고 소울밴더 방식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또한 마이크론은 2차 밴더로 사용하기에 캐파가 2만 장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각 12만 장 이상씩 HBM을 만들 수 있는 캐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소울밴더로 하이닉스만 가져가기엔 부담스럽고 요구 캐파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제품이 승인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기술력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더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요. 즉 작전 세력에 의한 주가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내놓은 삼성전자 24년, 25년 전망치를 보면 나쁘지도 않습니다. HBM 승인으로 판매가 개시되면은 D램 부분에서만 영업이익이 15조에서 25년도에는 23조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토리지 니즈로 64TB 이상 초고용량 SSD 수요 때문에 낸드 플래시까지 이익 증가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멀리 이 회사들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생산 캐파하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그리고 중장기 전략 등을 한번 얇게나마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나 어쩌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자료 보시고 마음을 한번 평온하게 가지시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 쉼터 정도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